울산도 21년 만에 한파로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옷을 다 껴입었는데도 너무너무 추워요. 매서운 한파에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전력 사용량도 급증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예비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자매도시 대표들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은 올해 해외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원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일부 학원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광고해온 한 학원이 값싼 음식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지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와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물가는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밀가루 졸업식 같은 일탈을 막기 위해 졸업식 때 교복 대신 사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소비자 상담 기관에 접수된 피해 상담이 1년 전에 비해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방에는 오늘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네,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면서 2월 기온으론 21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전통시장.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상인들만 삼삼오오 모여 모닥불에 온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딴 날은 그래도 좀 이때들 좀 나와요. 사람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손님들이 영 안 나오네요. 출근길 시민들도 매서운 한파에 한껏 움츠러 들었습니다.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추위를 피해 부스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옷을 다 껴입었는데도 너무너무 추워요. 오늘 울산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1.6도. 2월 기온으로는 지난 1991년 영하 11.8도에 이어 21년 만에 한파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시려울 정도인데요. 초속 7m 이상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낮 기온도 내내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에 있던 공기가 남하해서 한반도는 무척 춥습니다. 내일 모레 낮에 가서 점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기상대는 토요일 오후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은 뒤 다음 주 다시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이 수도관은 얼어서 터지고 자동차 시동은 꺼지고 영하권의 맹추위가 하루 내내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재 기자입니다. 식당 수도꼭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부어보지만 녹을 기미가 없습니다. 추워도 안 얼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얼어가지고 오늘 장사 못하고 집에 가야 되겠네요. 물탱크까지 얼어버린 세차장은 일찌감치 장사를 접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자 운전자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 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시동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평일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어민들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파도까지 높게 일어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대기하고 가자미 철인데 날씨 땀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조업을 못하니. 뚝 떨어진 기온에 한창 자라야 할 비닐하우스 안 표고버섯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돼가 있는데 이 날씨가 풀려도 이게 녹아갖고 과연 자라줄지. 입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찾아온 맹추위에 시민들은 이래저래 불편을 겪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이렇게 동작물이 맹위를 떨치면서 울산 지역 전기 사용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울산 지점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최대 전력 사용량은 3,743메가와트로 올 들어 최대치인 지난달 4일 3,779메가와트에 육박했습니다. 한전은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단 대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을 특별 관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다음 달 중순까지 공천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예비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취재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 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당명 변경과 함께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공천위는 다음 달 10일쯤 공천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공모에 나섭니다. 공천위는 부적격자를 솎아내고 지역구 의원 하위 25%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최근 1차 여론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오는 20일 전후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천을 앞둔 울산시당은 선거 공약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도 공천심사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주에 공심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공모에 이어 13일부터 후보자 심사에 착수해 지역구별로 3명 안팎의 경선 후보구를 압축한 뒤에 오는 20일부터 경선을 실시합니다. 전체 선거구 중 30% 정도는 전략 공천화돼 지역구 공천은 다음 달 16일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 심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천권을 얻기 위한 지역 예비 후보들의 선거전도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조승수 남구갑 예비 후보가 중앙당 선관위의 경선 일정 재공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수 예비 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으로 지난달 15일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도 당원 투표가 가능해져서 이경훈 후보가 최대 150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일 오후 전국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남구갑과 동구 등 전국 3곳의 경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국제산업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 월드컵 직전에 울산과 인연을 맺은 베트남 하노아성 등 3개 나라 5개 도시 대표단이 울산 공업센터 50주년을 맞아 울산을 찾았습니다. Công nghiệp hóa thay mặt Ủy ban nhân dân tỉnh Khánh Hòa chúc mừng lãnh đạo và nhân dân 울산 dồi dào sức khỏe. これからも両市民の間の文化面、スポーツ面の交流というの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현재 울산의 해외 자매 도시와 우호 도시는 10개국 16개 도시. 울산시는 공업센터 50주년과 광역시 승격 15주년을 맞아 앞으로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선이나 문화, 관광 위주로 교류를 하되 필요하다면은 바세라의 석유나 콜롬비아의 플랜트처럼 자원 확보나 플랜트 수출을 위한 경제 교류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베트남 카노아, 카자흐스탄 카라간디 등에는 의료 봉사와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자매 결연 10주년을 맞는 브라질 산토스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는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상호 협력을 선언한 독일의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 SK가 진출한 이라크 바스라주와는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검토 중인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면 울산의 국제산업도시화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조기교육 열풍 속에서 유치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원에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광고를 해온 한 학원에서 값싼 음식을 납품받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이학교라는 이름으로 전국 체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의 한 어학원. 홈페이지 등에 주된 식재료는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홍보하면서 3살부터 7살까지 유아들을 교육해왔습니다. 매달 교육비 50만 원에 급식비 11만 원을 추가로 냈다는 한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기농만 전문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끼 1,000원 정도 하는 그 급식 업체를. 유아들이 먹기에는 맵고 짠 음식이 많아서 교사들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애들이 먹기에 너무 맵거나 짜다. 원장님 이거 전화를 해봐라고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한 원생에게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애가 싫다고 뱉어내면은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다시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서 어학원 원장은 운영난으로 유기농 급식을 공급하지 못했고 식비에는 차량 운행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유기농이 맞네요 있을 때는 어머니 이거 다 제품 유기농 100%는 아니지만 유기농 제품도 들어옵니다라고 말한 거기에서 잘못이 자신했고 식단 문제가 불거지자 38명의 원생 가운데 대다수가 떠나고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반 8명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이학교는 어학원으로 등록돼 지자체와 교육청의 위생 점검도 받지 않고 있어서 위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경기가 불투명한 만큼 각종 경제 지표도 혼조세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처럼 소비가 줄면서 물가는 되레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은 회복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 것 같고 경기도 다들 안 좋다 그러고요. 물가 시장 봐도 몇 개 안 사도 금방 예전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시민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라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살림살이 역시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조사에서도 현재의 경기 판단지수는 물론 6개월 뒤의 생활 형편지수 모두 3개월째 하향 곡선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 심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유가 상승 조짐에도 되레 물가는 안정되고 집값 등 자산 가치는 다소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리와 증시는 물론 가계부채 상황 또한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제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소 좀 회복 기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IMF와 리먼 사태 등에 따른 학습 효과로 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만큼 대처 능력 또한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나 기업 모두 섬섬이를 줄이는 내실 위주의 경제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건립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건축비 150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별교부금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졸업식 때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졸업식 전 미리 하도록 하고 졸업식 때는 사복을 입도록 해서 옷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일선 중고등학교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교육청과 경찰은 졸업 시즌인 오는 21일까지 학생 특별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상급식의 확대로 울산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3만 2천여 명이 올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과 최저 생계비 기준 160%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읍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등 무상급식의 확대로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9.1%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농어촌 학교로 급식비 일부를 지원받는 학생도 16,000명으로 전체의 9.6%가 해당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학생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북구의 한 장애인 시설을 찾아서 조사 과정의 강압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전수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한 학부모가 제소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소비자 상담 기관에 접수된 피해 상담이 2만 2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접수 방법은 전화가 2만 1천여 건으로 전체 97%를 차지했고 품목은 의류가 1,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판매 유형은 일반 판매가 77%인 17,0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은 울산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시민의 눈으로 본 울산 공업화 50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 김승석 한삼건 교수는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계층 간 격차 해소와 대기업 편중 현상 극복, 그리고 환경과 생태 개선 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청은 오늘 동구 일산동에 선박 100여 척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곤을 마리나항을 3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이미 추진 중인 대왕암 휴양단지 조성과 방어진 국가어항 시범사업에다 곤을 마리나항이 완공되면 세 곳을 잇는 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우 전 본부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울산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에 김정도 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 본부장은 지난 1976년 공직을 사직한 뒤 울산시 인사계장 종합건설본부 관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죠.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네, 올겨울 들어서 오늘만큼 추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의 강한 추위였는데요.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훌쩍 밑돌았습니다. 상북 지역은 영하 12.6도를 기록하고 시내 지역도 영하 11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도 정말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고 낮 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파 사고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인데요.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건조경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맑겠고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 다시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서울은 영하 14도, 대구 영하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 해상에도 대부분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비가 지나면서 다시 큰 추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